안녕. 시험 대비 개념 정리 시간. 이번 시간은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해서 배울 건데요. 기납적 정의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을 통해서 주어진 등식이나 부등식을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신에서는 증명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네모치기 정도의 문제들로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증명 문제 낼 거야 라고 하는 학교는 증명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수열의 기납적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 AN의 값이 항상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가 주어질 때 우리는 관계식 N에 1부터 시작해서 쭉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처럼 처음 몇 개의 항의 값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서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점화식 유형에서 8개, 9개의 유형들이 쭉 나오고 그 8가지 유형을 다 공부한 후에 문제를 딱 보고 이 유형은 이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점화식 유형도 많이 빠졌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점화식 유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유형을 빼고는 나머지 새롭게 나온 건 2개밖에 없어. 근데 이 2개도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대입해서 규칙성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웃하는 항의 관계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항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1번을 보면 A1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가 다 주어져 있어. 그래 놓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구하래. 그럼 얘는 n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A2는 2A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A1은 항상 주어져 있어.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4 더하기 3 해서 7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n에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A3이 될 거고요. 2A2 더하기 3. 근데 A2는 우리 지금 앞에서 7이라고 배웠으니까 27에 14 더하기 3 해서 1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4는 2A3 더하기 3 해서 A3이 17이니까 2에다 17 곱하면 27에 14에다가 34 되나요? 거기에다가 3 더하니까 37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7, 세 번째는 17, 네 번째는 37 이렇게 구한다는 소리.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A1이 2라고 주어져 있고요. AN 플러스 1이 AN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부터 대입해보자. 그럼 A2는 A1분의 1이겠네요. 그럼 A1이 2니까 2분의 1. A3는 n에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A2분의 1. 자, A2가 2분의 1인데 그거를 분의 1 했으니까 역수치한 거니까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 A4는요. A3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A2는 2분의 1, A3은 2, A4는 2분의 1. 그럼 이 수열은 봤더니 2하고 2분의 1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홀수 번째는 2, 짝수 번째는 2분의 1.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A1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은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걸 계산하기 편하게 AN 플러스 1꼴로 바꿀게요. 그러면 3-A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2는
3-A1이네요. 그럼 3 빼기 1이니까 2 될 거고, A3는 3-A2니까 3 빼기 2에서 1 될 거고, A4는 3 빼기 A3 하니까 3 빼기 1에서 2 될 거고,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1, 네 번째는 2, 이렇게 1, 2, 1, 2가 반복되는 수열이 된다.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이건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등차 수열 그러면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이었고요. 등비 수열이면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라 그랬지?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기납적 정의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어. 그랬더니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온다. 우리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건 더해지는 값이 똑같다는 소린 거잖아.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가 D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일정한 차가 주어졌다는 소리는 이건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요 D, 일정한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했었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어떤 일정한 숫자로 값이 나온다. 1이면 1, 3이면 3 이렇게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이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럼 등비 수열은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누면 일정한 값이 나오겠지. 그걸 우리가 공비라고 했었어. 그래서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일정한 값 R로 나온다 치면 그게 공비가 될 거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문제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하죠?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요 B라는 애가 A하고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러면서 B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우리 평균 구하듯이 2분의 A 플러스 C, 요게 등차 중앙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거를 2를 없애버릴게. 그럼 2B는 A 더하기 C 이렇게 나왔지. 이게 이 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 또한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을 점화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일정한 값 D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가운데 항의 2배, 그러니까 즉 AN 플러스 1의 2배 한 게 AN 더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도 이걸 보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등비 중앙도 우리 마찬가지였잖아.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비 중앙에 의해서 B제곱은 A 곱하기 C 이러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게 요거.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등비수열이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AN에서 일반항을 찾아주세요. 그랬어. 자, 첫 번째 항은 주어져 있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래. 그럼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라는 소리네. 자, 일정한 이렇게 값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알고 공차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구했던 공식 기억나죠? 첫째 항 더하기 n-1 d. 그럼 요거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3n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 2 더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N은 3n-1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번에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주어져 있네. 그래 놓고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거 뭘 나타내는 거?
그치,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라고 그랬어. 자,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항이 주어진 거야. A2가 주어지고 A1이 주어졌어. 그럼 우리 공차 찾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어? A2에서 A1 뺐잖아. 그럼 5 빼기 3 하니까 얼마야? 2. 그럼 공차가 2인 거고요. 첫째 항은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에는 3 더하기 n-1d 하면 되겠죠? 그럼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A에는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왔다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1이 3이라고 주어졌고 an 플러스 1은 2an an의 2배 한 것이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는 일정하게 곱해졌다는 소리니까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 거죠. 공비가 얼마? 2인 등비 수열이야. 자, 그럼 첫째 항 주어지고 공비 주어졌으니까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우리 앞에서 하면서 일반항 했었어. 이거 시험 범위니까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이번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에 가운데 항을 제곱했더니 앞에 항이랑 그 다음 항을 곱한 거랑 같다. 이거 등비 중항 나타내는 거니까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등비 수열이면 공비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얼마만큼 곱해졌냐를 알면 되는 거니까 A2를 A1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공비인가요? 네, 그러면 A에는 어떻게 구하면 돼?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된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을 보고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식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쉽게 문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 유형, 이 세 번째 유형에서 요 두 개의 꼴을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럼 한번 봐볼게. 자,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의 꼴로 돼 있는 경우. fn의 꼴로 돼 있는 경우는 아까 같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이렇게 일정한 숫자로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fn이라고 그래서 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 이게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경우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제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꼴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이에요 하고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식을 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꼴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지금 한 것처럼 n에다 1, 2, 3 해서 n-1까지를 차례대로 대입을 하래.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해볼게.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의 꼴로 나와 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러면 n에다 1부터 넣어보면 a2는 a1 더하기 f1이 될 거고요.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 더하기 f2 이렇게 될 거고요. 3을 집어넣으면 a4는 a3 더하기 f3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근데 우린 an을 찾고 싶은 거니까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an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an-1 더하기 fn-1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더하기 꼴로 돼 있어. 더하기 꼴로 돼 있고 뒤에가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유형은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대입을 해.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식을 다 더하는 거야. 자,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변에 있는 a2가 그 다음 식의 우변의 a2랑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넘기면 그럼 a3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랑 없어질 거고 이렇게 다 지워진단 말이야. 다 지워지고 뭐만 남아? 좌변엔 an만 남을 거야. 그리고 우변은 일단 a1은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식들은 다 주어져 살아 있겠죠. 자, 그러면 f1, f2,
쭉쭉쭉쭉 가서 fn-1까지 이렇게 다 더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만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꼴로 나와 있을 경우, 더하기 어떤 식꼴로 나와 있을 때는 n에다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다 차례대로 대입을 해라. 그 다음에 더해라. 그럼 an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더하기 f1, f2, f3 해갖고 fn-1까지 이렇게 나올 거다. 요거의 합으로. 자, 그럼 요 식을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앞에서 우리 시그마 배웠으니까 n에다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시그마 fn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아, 여기서는 변수가 k일 테니까 k로 바꿔야 되겠죠? 시그마 k라고 이렇게 쓰고 k가 1부터 n-1까지 합이다. 이렇게 편하게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지금 일단 이렇게 더하기 꼴로 나와 있고 뒤에 식이 주어져 있으면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하는구나. 그거만 기억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로 돼 있는 경우, 이렇게 곱하기 꼴로 돼 있으면 얘도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n에다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차례대로 대입을 해. 그 다음에 이번엔 변끼리 곱하는 거야. 자, 더하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하는 거고, 곱하기 fn꼴로 돼 있을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다 대입한 다음에 곱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에다 1 집어넣으면 a2는 a1 곱하기 f1이 될 거고요. a3는 a2 곱하기 f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a4는 a3 곱하기 f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집어넣어라? n에다 n-1까지 집어넣으니까 좌변은 an이 될 거고 우변은 an-1 곱하기 fn-1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뭐 하라고? 곱하라고. 그러고 나면 좌변에 있는 a2랑 우변에 있는 그 다음 a2랑 없어질 거고 다 이렇게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은 an만 남을 거고 우변은 a1 남아있을 거고, 곱했으니까 f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fn-1까지 이게 식이 곱해지겠지. 자,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대입해서 곱하면 되는구나. 그거만. an은 a1 곱하기 f1, f2, f3 쭈루루룩 다 곱하면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제 1번. 자, a 20의 값을 구하래. 그래 놓고 이제 보는 거야. a1은 주어져 있고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꼴. 더하기 n꼴로 돼 있으니까 시계꼴로 돼 있네.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라? n에다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집어넣어라. 근데 우리 지금 20번째 항 찾는 거니까 굳이 an 구하지 말고 그냥 바로 20번째까지만 해서 구할게요. 자,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1이 될 거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가 될 거고, n에다 3 집어넣으면 a4는 a3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렇게 쭉 가서 우리가 20번째만 찾으면 되니까 n에다 19까지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a20은 a19 더하기 19 이렇게 되겠네요. 대입한 식을 더합시다. 자, 그러면 a2 없어지고 a3 없어지고 쭉쭉 없어져서 뭐만 남는다 그랬어? a20만 남을 거고요. 우변은 a1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더해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9까지 더해진다. 자, 그럼 이거는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K는 1부터 19까지 K 공식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A1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우리 시그마 K 공식 배웠잖아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을 그랬으니까 19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럼 5 더하기 요거 약분되니까 10 해서 190 되겠네. 그래서 답은 195 이렇게.
유형만 기억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유형 어떻게 적용하는지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꼴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a1은 3이라고 주어졌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얘도 10꼴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1부터 시작해서 우리 A20 찾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 19까지만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럼 A2는 A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A3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 요거 굳이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써놓을게. 그 다음에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쭉 가서 우리 A20 찾고 싶은 거니까 n에다 19까지만 집어넣으면 되지. A19 더하기 2 곱하기 1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다 뭐 해라? 더해라. 그러면 A2 없어질 거고 A3 없어질 거고 쭉쭉쭉쭉 없어지고 남는 건 A20만 남을 거고요. 우변에서는 A1 남을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요걸 보는 거야. FN꼴로 돼 있는 경우. 이거 근데 봤더니 2로 이렇게 묶고 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19까지 합으로 쓸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A1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A1은 3이라고 주어졌고 2 곱하기 우리 19까지 K 공식 2분의 19 곱하기 20 이렇게 됐었지? 그럼 약분하시고 3 더하기 29, 18에 38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답은 383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20번째 항은 383이 된다. 자, 이렇게 더하기 꼴로 돼 있는 유형들은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해라.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예제 2번은 딱 봤더니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곱하기 an 꼴로 돼 있네. 자, 이렇게 곱하기 꼴로 돼 있을 때는 n에다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대입해라. 자, 이번엔 A2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n에다 20까지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A2는 1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4 A1 이렇게 되나요? 네, 그 다음 A3는 n에다 2 집어넣는 거니까 4분의 5 A2 이렇게 되나? 그 다음 A4는 n에다 3 집어넣는 거니까 5분의 6 A3 이렇게 되겠죠. 쭉 가. 어디까지? A21을 찾는 거니까 n에다가 20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20 집어넣었으니까 22분의 23 A2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이 식을 다 뭐 하라고요? 그치, 곱하라고요. 자, 곱하면 좌변에 있는 A2랑 그 다음 항의 A2랑 이렇게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쭉쭉쭉쭉 다 지워주고 남는 거 좌변에는 A21만 남을 거고요. 자, 우변에는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이 남겠죠. 요 숫자들을 다 곱하는 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쭉쭉쭉쭉 보이지? 이거 뭐 할지? 22분의 24 그래 놓고 빼먹으면 안 돼. A1 여기 A1이 하나 살아있어. 요거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여기 곱한 숫자들 봐봐. 다 분자 분모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치? 그럼 남는 건 3이랑 맨 끝에 23만 남으니까 3분의 23 남을 거고 그 다음에 A1이 몇이라고 주어져서 3이라고 주어졌네? 그럼 3, 3또 약분되니까 뭐가 돼? 그치, 24. 따라서 21번째 항은 23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곱하기 꼴로 돼 있을 땐 대입한 다음에 곱해라. 그 다음 예제 3번 A1 주어지고 AN 플러스 1이 3의 n제곱 곱하기 AN꼴로 돼 있어. 자, 그럼 얘도 곱하기 꼴이니까 1부터 대입하자 그랬지? 근데 얘는 뭘 구하라 했어? AK번째가 3의 46제곱이라고 그랬네? 그럼 일단 AN부터 먼저 구해보자. 그럼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자 그랬으니까 A2는 3 곱하기 A1, A3는 3의 제곱 곱하기 A2, 자, A4는 3의 세제곱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쭉 갔겠죠. n에다가 k 집어넣어서 그냥 구할까요? ak니까
그러자. 그러면 n 대신에 k-1번째까지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ak는 3의 k-1제곱 곱하기 ak-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쓴 식을 다 곱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A2 없어질 거고 A3 없어질 거고 A4 없어질 거고 쭉쭉쭉쭉 다 지워지고 남는 건 AK만 남을 거고요. 우변에는 요렇게 3의 거듭 제곱꼴 나올 거고 자 이걸 다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3의 K-1제곱까지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A1까지. 자 그럼 이거 지금 밑이 3으로 다 똑같네. 그럼 우리 지수법칙 써서 3 한 번만 쓰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K-1까지 이렇게 더할 수 있나요? 거기다 A1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 있으니까 3까지. 자 그리고 나면 요 지수에 있는 얘만 계산할 수 있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1까지 합. 그럼 3의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k-1까지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공식 이거잖아. 그럼 2분의 n-1 곱하기 n 요거니까. 그치? 자, 그럼 거기다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한 번에 합칠 수 있잖아.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에다 요거 1이니까 더하기 1인데 분모 2로 해서 한 번에 쓸게. 그럼 2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3의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꼴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누구랑 같대? 3의 46제곱이랑 똑같대. 그럼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게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46이라는 소린 거고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분모 2 양변에 곱하면 2, 6, 10이다 90이 될 거고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얼마 되는 거냐? 플러스가 아니고 92가 좌변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0은 0 이렇게 되나요? 네, 요거 인수분해 되겠죠? k 마이너스 10, k 플러스 9는 0. 자, 그러면 k는 10 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자연수 k 그랬으니까 10만 되겠다. 따라서 k는 10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다 대입한 거야. 곱하기 꼴은 곱하면 되고요. 더하기 꼴은 더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만 알면 기본 문제들은 다 마스터할 수 있어. 여기에 뭐 군수열도 있고 뭐 추가적인 수열들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건 문제 풀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귀납적 정의,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식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문제 푸는지 그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자,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네모치기, 문제가 쫙 주어지고 네모치기 정도의 문제만 나오는데 일단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직접 다 적는 게 좋지만 적지 못할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네모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수학적 기납법은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무조건 첫 번째는 n이 1일 때 명제가 성립하는 걸 보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면 돼요. 그걸 보이기만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자연수에 대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 문제들이 등식 아니면 부등식 유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 유형 하나 쓸 때만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일단 등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2n-1이 n제곱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이랬어.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따지라고? n이 1일 때를 따져보는 거야. 자, n이 1일 때 좌변부터 봅시다. 자, 좌변은
n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좌변은 1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우변은 얘도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1 나오네. 자, 좌변이랑 우변이 어때요? 같아요. 그죠? 그러면 등식 성립하는 거네. 1이므로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n에다가 쭉쭉쭉쭉 k를 대신 써도 되는 거잖아.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우리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항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도 등식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양변에 그 다음 항이 뭐예요? 2k-1 다음이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야? 2k 플러스 2에다 플러스 1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인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해놓고 양변에 더해보는 거야. 그럼 2k 플러스 1을 더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2k-1까지 있는 거에다 2k 플러스 1을 더하고요. 우변에도 k제곱에다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양변에 똑같이 더했네. 그래도 등식을 성립하겠죠. 자, 그럼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2k-1 더하기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주어진 식 여기에다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잖아. 성립하네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우리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번 써보고 선생님 저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네모에 뭐가 들어가는 정도까지만이라도 공부해 놓기. 자, 그럼 이제 등식은 조금 쉬워. 근데 이제 마지막 부등식 유형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A가 B보다 작아요. 근데 B는 C보다 작대. 결론은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부등식에서는 이용을 할 거야. 요거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쭈루루룩 가서 n제곱분의 1이 2-n분의 1보다 작은 것을 증명하세요.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이랬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따지라고요? n이 1일 때. 근데 얘는 n이 2부터 시작인 거지. 그러면 n이 2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항을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2부터 시작인 거니까 n이 2일 때를 보면 돼. 자, n이 2일 때는 1 더하기 2제곱분의 1만 되겠죠. 좌변이.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에다 1 더하는 거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나요? 네, 좌변은 4분의 5예요. 자, 우변은 2-2분의 1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4에다가 빼니까 3 되나요? 이렇게? 네, 그럼 4분의 5랑 2분의 3을 비교하면 2분의 3은 4분의 6인 거니까 우변이 더 큰 거네? 그치? 그러면 이거이므로 n이 2일 때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하겠네? n이 2일 때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하고요.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쭉쭉쭉쭉 가서 n제곱분의 1은 k일 때니까 n제곱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k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2-k분의 1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소린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하면 되겠죠. 부등식에도 양변에 똑같은 수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잖아요. 얘를 더하고 나면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쭉쭉쭉쭉 가서 k제곱분의 1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양변에 똑같이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변에 이것을 더했어.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 네모치기 정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댔지. 이게 성립하는 거고,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하면 우리는 k 플러스 1일 때를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2-k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 얘와의 관계를 찾아보면 누가 큰지만 비교하면 이게 성립하는지 보겠지. 그래서 아까 A가 B보다 작아, B는 C보다 작아. 그럼 A는 결론적으로 C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2-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에서 2-K 플러스 1분의 1을 빼보는 거야. 그래서 양수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면 뒤에 게 큰 거잖아.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러면 2랑 2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네. 자, 그럼 이거 통분해보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겠다. 그럼 앞에 항에는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K만 곱해주면 되고 세 번째 거에는 K에다 K 플러스 1이니까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해 분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질 거고 2K랑 마이너스 2K랑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만 남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그럼 얘는 양수 나오겠죠? 분자는 마이너스네? 그러면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0보다 작다 그랬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는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뭐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써볼게. 칸이 좁네. 2-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2-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가 A야. 얘가 B야. 얘가 C라고 그랬어. 자, A가 B보다 작아. 근데 B가 C보다 작네? 그지? 그러면 당연히 A는 C보다 작겠죠? 따라서 1 플러스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은 2-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만 뭐만 붙여주면 돼? 따라서 1번, 2번에 의하여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마지막에만 써주시면 되는 거. 부등식이 조금 어렵기는 해. 요거 다시 한 번만 공부해 보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학적 기납법, 기납적 정의,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 찾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어. 요 두 가지 꼭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